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모던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특히 감사. 저는 지금 한양대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또 모던 바이올린이라든지 바로크 바이올린 여러 연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온 더 스테이지 720에서 이렇게 렉처 콘서트,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지만 아무튼 렉처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또 노현석 오빠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이만큼 보내드립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굉장히 학구적인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 앞으로 그냥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모던 바이올린과 바로크 바이올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또 굉장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씩 자그마한 주제를 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퍼포먼스 프랙티스라고 그 연주법, 연주 관습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학구적이지는 않을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가장 관심 있을 부분들을 몇 가지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또 다음에는 제가 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비브라토 얘기하는 거,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는 약간 그런 모양,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거 말고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시 질문도 얼마든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댓글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좀 시작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 바흐의 오케스트라 수ite 중에 이거는 사실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 모음곡인데 거기서 에어, 저희한테는 G 선상의 아리아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바흐가 작곡한 그 오케스트라 수ite 3번의 그 에어 악장입니다.
파트를 혼자 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프랙티스 제가 지금 하는 게 되게 뭐 어떻게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럼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겉 스트링 사이로는 어떤 숫자일까? 제가 오늘의 그 수업 제목으로 정한 그 내용인데, 겉 스트링 지금 보셨듯이 겉 스트링으로 연주를 했고 또 4/2로 이게 지금 튠이 조금 이상하시지 않았어요? 이상했다기보다 좀 달랐죠, 그렇죠? 달랐던 튠이 왜 그랬냐, 뭐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4/2로가 지금 이 A를 맞춘 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들으시는 그 A의 보다 반음 낮은 그 A로 연주를 했고요. 자, 퍼포먼스 프랙티스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보면 왜 영어 막 이렇게 될 텐데 아니 다들 똑똑하시니까 다 아시지만 그냥 설명을 이제 뭐 작품이 그 시절에 작곡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크 시절에 그 300년 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바흐가 작곡을 했어요. 1700년에 작곡을 했다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데 그 작품이 작곡되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연주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작곡가는 사실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걸 기대를 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서는 이제 그 뭐 작곡가가 상상했던 그 소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악기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베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경우에는 성당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흐의 경우에는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시절에는 또 뭐 바이마르 궁정에 있었던 것처럼 궁정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곡이 연주가 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상상을 하고 그런 거를 목표를 해서 뭐 그거를 작곡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만 연주를 하는 거는 과연 옳은가, 이런 운동이 사실 일어났었어요. 1970년대 그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그 연주 관습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퍼포먼스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뭐 historical informed performance practice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 연주되었을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이렇게 설명할 거 없이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연주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퍼포먼스 프랙티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바로크 바이올린이라고 했는데 바로크 시대의 그 곡을 많이 연주하고, 그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그 음악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 있긴 한데, 그 전부터 사실은 음악이 시작됐고, 뭐 중세에서는 그 성당에서 그레고리안 찬트, 뭐 우리가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언젠간 들어봤었던 그런 음악. 르네상스 시대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한 1450년, 뭐 1600년까지 우리가 아는 뭐 작곡가들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뭐 화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미켈란젤로, 뭐 여러 사람들, 다빈치.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크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 바로크 시대는 이제 드디어 약간의 그 기악 음악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바로크 시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악 음악에서 성악에서 기악 음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기악 음악이 좋은 걸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래서 작곡가들이 기악 음악을 을 위한 뭐 작곡을 많이 하였다.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오페라랑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생겼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냥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음악을 들어보신다거나 연주를 할 기회가 생기시면 이때 음악이겠구나, 이제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사실은 우리가 고전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차르트, 하이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차르트도 사실은 고전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로코코를 왜 넣었냐면, 사실 로코코 스타일의 음악도 굉장히 많은데
뭐 특히 프렌치 음악일 경우에 로코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장식음이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그 멜로디는 세지 않아요. 멜로디는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 예뻐요. 그래서 그 로코코 스타일의 그 미술이 사실 음악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그 장식과 그러니까 과도한 큰 스케일이 아니고 작은 예쁜 장식과 그 다음에 예쁜 멜로디 그런 로코코 스타일의 음악을 우리가 모차르트도 로코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제가 지난번에 독재 때 연주했던 뭐 르클레어 같은 사람들 로코코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로코코 스타일의 음악이 고전주의 시대에 우리가 뭐 하이든 나중에 하이든 조금 더 가면 멘델스존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멘델스존 조금 걸쳐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중간에 로코코가 있었다.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제스처라든지 그런 장식음의 그 느낌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로코코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1750년부터 1820년까지를 고전주의라고 하니까 그 사이죠. 막 루이 14세 뭐 그때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음악의 성격이 조금 틀린 게 르네상스 시절에는 사실은 교회가 힘이 가장 셌고 교회가 권력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따라서 교회 음악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절대 왕정 시계로 갔죠. 그래서 그 왕, 귀족들이 힘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게 바로크 시대.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그 특히 귀족과 왕을 위해서 작곡한 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악이고 어떤 장르의 음악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크 시대는 왕과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 많았기 때문에 궁정 스타일 그런 게 또 많았고 뭐 로코코나 고전주의 시대는 사실은 이제 이 연도를 보시면 뭐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1789년 뭐 이럴 때 프랑스 혁명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생겨서 이게 지금 그 권력이 점점 내려왔어요. 누가 돈을 벌어서? 중산층 사람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권력이 점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음악도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 작곡이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표를 팔아야 되고 대중을 위한 음악들도 작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즐기는 음악 그 다음에 또 콘서트를 위한 음악 이렇게 두 가지로 갔죠. 그래서 세속음악 말하자면 세속음악 뭐 이렇게 세속음악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세속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사의 흐름을 보자면 뭐 이제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악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음악사에서 이제 저의 악기로 포커스를 맞추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바로크 바이올린, 모던 바이올린 비교했을 때 가장 틀린 점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반은 낮은 거. 반은 낮은 거 튠, 네, 또? 활. 맞아요. 맞아. 똑똑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의 주제랑도 맞는데 거트 스트링이 가장 달라서 활도 맞는데 활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활도 맞는데 그 거트 스트링을 쓴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색이 많이 틀리죠. 음색이 많이 틀리고 이 줄이 갖고 있는 장력, 뭐 성질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튠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튠이 우리가 지금 415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415의 숫자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숫자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뭐 도대체 그 기준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악기예요.
악기가 사실 300년 된 이제 뭐 바이올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그 릴라이블한 악기가 뭘까요? 가장 안 변했을 악기 생각을 해보시면 오르간은 그 금속으로 만든 파이프로 악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줄이 뭐 어떨 때는 저 뭐 연습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뭐 하루 만에 또 끊어지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나무라는 거는 변형이 많고 썩기도 하고 뭐 잘 부서지고 그런데 그 오르간은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금속이 갖고 있는 그 소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사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지금은 이런 앱으로 시절이 좋아서 정말 핸드폰에 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앱으로 우리가 튜너를 다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시절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A 맞추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땡 하는 그게 있었어요. 소리급세. 근데 그게 언제적부터 만들어졌었을까 생각 혹시 짐작이 되시는 분? 한 1700 몇 년 뭐 이때쯤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오르간이라는 거 말고. 근데 사실 오르간도 그 교회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 뭐 정말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정말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접근 가능했지. 그 귀중한 악기를 누가 함부로 연주를 하고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튠이라는 거를 기준이 과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튠이라는 걸 알고 기준이 있었을까? 우리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무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들쑥날쑥 그래서 만나서 뭘 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그 기준이라는 건 사실 통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소리급사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런 필요를 느껴서 생겨가지고 이걸 다니면서 이제 대충 통일이 됐어요. 근데 그 소리급사가 과연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이렇게 착착착착 뭐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되지 않았을 테니까 약간씩 높고 틀린 오차가 굉장히 많았겠죠. 일단은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줄도 사실은 줄도 만드는 뭐 메이커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공장에서 잘 만들어진 그런 그 릴라이블한 안 끊어지고 뭐 좋은 재료를 잘 받아갖고 똑같은 식으로 뭐 재료를 잘 받아서 뭐 이렇게 잘 만들어서 뭐 이렇게 교통이 좋아가지고 뭐 이 사람도 이 줄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이 튠이라는 게 너무 틀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 다 틀린 튠을 갖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는 어땠고 이탈리아는 415였고 뭐 영국은 조금 뭐 어쨌고 뭐 네덜란드 저쪽은 조금 더 높았고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뭐 핸델은 좀 높은 튠을 좋아했고 뭐 그다음에 프렌치 같은 경우는 뭐 남부 지방은 프렌치는 저 약간 이제 그 카더라 얘긴데 어쨌든 아주 정확한 건 저도 봐야지 되지만 anyway 그런 그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튠,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악기도 지금 봤을 때 다른 튠을 조금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어떤 같은 지방인데 교회에 있는 오르간은 뭐 415인데 집에 이제 그 보급이 돼갖고 집에 있는 뭐 피아노 건반 악기는 450이고 너무너무 이게 많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튠에 대해서는 조금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일단 알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냐면 누구나 다 415를 똑같이 우리가 지금 440 그 헤르츠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거가 없었을 경우에 당연히 틀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프렌치의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콘서트 피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40 뭐 이제 지금 유럽 오케스트라 443 정도 하고 베를린은 445 하더라고요. 네, 뭐 유럽은 좀 높은 거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뭐 보스턴 심포니 같은 경우는 440 하고 약간 뉴욕은 442 정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그 튠에 대한 기준은 뭐 지금도 틀린데 뭐 사실은 근데 그 프렌치는 굉장히 낮았어요. 392면은 이게 지금 또 반은 또 내려가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그 높은 거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화려하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것도 인플레라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피치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높아져야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강한 임팩트를 주고 연주를 하는 경우에 작곡가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냐 첫째 성악가들이 높은 소리를 계속 질러야 되니까 이제 목이 상해서 맨날 그 이제 노래 불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이 상하면 안 되는데 목이 상했죠. 목이 상하니까 안 좋아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프렌치 같은 경우는 비올이라는 악기가 사실은 그 첼로 같이 생기긴 하였으나 첼로가 아닌 그 비올이라는 악기 비올라다 간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비올이라는 악기는 줄이 많아요. 줄이 많은데 6개, 7개, 막 8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악기에 줄이 계속 끊어지는 거지. 계속 올리니까 장력이 너무 세져갖고 텐션이. 근데 저도 지금 제 악기가 이 바르크 바이올린이 그렇게 440으로 올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줄이 잘 못 버텨. 막 계속 끊어지는데 이걸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도 아니었고 그렇게 텐션이 막 센 음악도 사실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줄이 버티는 그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기가 알려주는 그 한계 마지노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약간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이제 나 조금 할 건데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20세기 표준 콘서트 피치는 440이라고 이제 뭐 20세기 1930년대인가 언제 어디서 뭐 영국인지 만나서 사람들끼리 이제 그 표준이라는 걸 정했는데 그 전에 그 르네상스는 당연히 더 낮았겠죠. 왜? 그때는 이런 그 소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이 되게 많지 않았어. 사람들한테 막 모두가 음악을 듣던 시절이 아니었죠. 약간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딱 들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교회도 맨날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배를 볼 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그 교회도 그게 있잖아요. 교회 그 기념하는 때 그때 뭐 크리스마스 있고 좀 이따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막 뭐 부활절 있고 그다음에 뭐 고난 주간 있고 뭐 이럴 때 그런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 아니면 뭐 교회 중요한 그 인물 탄생 아니면 죽음 뭐 이런 거를 뭐 할 때 뭐 장례식 이런 거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자극이 거의 없었죠. 그때는 또 소리도 많이 들리지 않았겠지. 왜냐면 자동차가 없었지. 자동차도 없었고 또 이 전기가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촛불을 쓰는 시절이었는데 촛불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소스지. 그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예. 그 뭐 종이 이런 거 다 너무 비싸갖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쓰지 못했고 교회에서 필요할 때 뭐 이런 특별한 행사할 때 그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해가 지면 굉장히 깜깜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해가 뜨면 새가 울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역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역치라는 말 뭔지 아시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역시도 모르겠고 아까 영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역치라는 말이 뭐냐면 그 고통에 견디는 정도예요. 그 말하자면 소금에 견디는 정도. 틀린 아니? 역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있을 때 뭐 별말 아닌데 굉장히 상처받아. 왜냐면 그 사람 너무 자극 없이 그냥 굉장히 고고하고 순수하게 했으니까. 근데 뭐 너무 이렇게 뭐 자극 많은 데서 있었던 사람은 별말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낮은 튠에 익숙해졌었는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높아졌겠죠. 왜냐면 이제 교통이 발달이 되고 뭐 기차 타고 기차까지는 아니구나. 마차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어쨌든 사회가 조금씩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교회에서 왕으로 가면 또 전쟁을 하니까 또 막 뭐 이렇게 약간 사람들끼리 싸우고 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지고 뭐 그다음에 뭐 조금 부강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즐겁게 많이 행사를 많이 가지고 뭐 이러니까 이런저런 소식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게 조금씩 높아져가지고 뭐 나중에는 진짜 높아졌다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핸델이 영국에 가가지고 오페라 극장에서 자기 오페라를 이제 많이 했는데 되게 핸델이 약간 말하자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약간 야망이 많은 남자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독일 출신이었으나 영국으로 가서 내가 어제 핸델 메시아를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네. 그 사실 핸델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신시어한 부분은 조금 신시어한다 뭔지 알아? 또 뭐야? 약간 좀 진심어려. 그치? 약간 이렇게 어제 수능 본 친구들은 다 아우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여기 또 있잖아. 그럴 거. 약간 말하자면 자기 걸 썼기 때문에 표정을 아니지만 자기 거 굉장히 많이 돌렸었어요. 아. 그리고 남의 것도 사실 좀 썼어요. 그래도 정말 욕심이 많아갖고 런던을 간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 다 서울 모여가지고 뭐 이제 하려고 하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거 때문에 근데 anyway 뭐 핸델 그런 사람인데 뭐 이게 왜 나오지? 어쨌든 핸델 피치 핸델 피치 높은 거 좋아했대요. 그 약간 근데 이제 오페라 가서도 얼마나 이제 했겠어. 오늘 50분 프로젝트 맞아요? 맞아요. 지금 30분이 이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네. 다시 그 440에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40의 그 모든 바이올린으로 제가 그래서 A 안 하고 A 그냥 B만 할게요. 아까랑 다른 게 무엇인가 그것만 좀 봐주시면 그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그건 모든 학교. 네, 모던 악기로 한번 이거는 440 이거 일단 이거 왜냐면 이거 들어야지 392가 어떻게 다른지 좀 들리고 그다음에 430도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바로 했던 걸 까먹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네.
얘기하다 갑자기 하려면 조금 잘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가장 차이가 나는 3구이랑 그다음에 아까 4위로 했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클래시컬 피리어드에서부터 사실은 19세기까지 우리가 지금 바로크를 4위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 440을 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도대체 뭘로 했을까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야지 당연히. 근데 아까 궁금해 얘네들 궁금해. 자,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점점 역치가 커질수록 이때는 정말로 교통도 발달하고 이제 뭐 산업혁명 해가지고 사람들 뭐 식민지도 만들고 기차로 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석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무역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다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어쩔 때는 진짜 많이 올라가는 그 경우도 있었다는데 450, 459 뭐 이런 데도 있었다는데 사실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따질 수는 없고 모차르트가 썼던 피아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슈베르트가 썼던 피아노 같은 걸 보면은 그 악기의 건반의 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415처럼 낮지도 않았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런 악기를 봐서도 이제 보이지만 말하자면 음악도 수학에서 왔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그 수학적인 그 비례, 수의 비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대 몇이고 그다음에 황금 비율은 얼마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로 따져도 430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클래시컬 피리어드랑 뭐 19세기까지는 430Hz로 연주를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 시절의 음악을 430의 튠으로 하는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도 사실 베르디라는 사람 누군지 알죠? 베르디가 프렌치 프랑스 가가지고 조금 이 튠 좀 낮춥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학회 같은 데서 주장한 튠이 또 430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베르디 튜닝이라고 적어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3구위부터 이게 프렌치인데 이걸 일단 악보 한 번만 보고서는 시작을 합시다. 이거 악보가 제가 얼마 전에 연주한 악보인데 자,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게 클래프 지금 G 클래프가 아니라서 악보를 보기 참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뭘로 보이시나요? 뭐가 뭘로 보이나요? 클래프야. 이 음자리표가 지금 그러니까 솔에 안 있고 미에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소프라노 클래프라고. 이게 소프라노 클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도 이게 지금 파예요. 그러니까 레가 3도 올려서 봐야 돼. 근데 이거 보면서 연주를 이제 한다는 거. 자, 이 옛날 악보예요. 이걸 보면서 연주를 하는. 네. 이걸 보면서 연주를 하는 걸 제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피날레라는 걸 할 줄 알면은 그쵸?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맞는데 이제 퍼포먼스 프랙티스는 또 이걸 보면서 한다는 그게 인간의 머리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 미치겠다. 아니 근데 이거를 피날레라는 프로그램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찍어서 사운드 올리면 돼. 아우 너무 좋네. 사운드 내리면 되고. 아무튼 세상이 지금 튠을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 세상에서 왜 제가 그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얼마나 해서 쉬운 건데 그리고 악보를 보는데 많지도 않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이것도 약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3박자는 그냥 쉬운 3박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들어보셔야 돼. 이게 지금 이제 이 악보를 하는 연주를 지금 보여준다는. 네. 오케이.
amour n'égale pas le mien. Ma bergère est tendre et fidèle, est tendre et fidèle. Mais hélas, hélas, son amour n'égale pas le mien. Son amour n'égale pas le mien. Elle aime son troupeau, sa houlette et son chien, et je ne saurais aimer qu'elle, et je ne saurais aimer, je ne saurais aimer qu'elle. Son troupeau, sa houlette et son chien, et je ne saurais aimer qu'elle, et je ne saurais aimer, je ne saurais aimer qu'elle.
이런 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이런 음악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시대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베토벤이니까 이제 한참 후에 430, 뭐 이 박 시대는 415, 그 전에는 392, 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면 점점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도 조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드렸다는데 오늘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네. 이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 모던이랑 바로크를 바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냥 많이 말고 한 2배속으로 여기까지. 이건 바로크 바이올린이었고요. 자, 이제 440 튠으로 활이 많이 길잖아. 확실하게 할게요. 네. 확실히 높은 튠은 좀 화려하게 들리기도 하고. 높은 튠에 비브라토까지 들어가니까. 네. 좀 옛날에 스타일도. 비브라토, 비브라토는 언젠가 하겠지. 네, 언젠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